최근 전세 대란의 부동산 시장 정책이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서민 주거 안정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지 경제 전문가이신 국민의힘 이혜훈 의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가가 이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전세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전세 값이 또 일주일 사이에 대폭 올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안정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가 제일 최근의 문제니까 전세를 예를 들어 보면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은 뭐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가기관인 한국감정원 데이터도 정반대로 68주째 고공행진을 연속해오고 있고 가장 신뢰받고 전통 있는 데이터가 부동산 통계로는 국민은행이 내고 있는 리본입니다. 거기도 보면 똑같이 68주째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값이 뭐 안정이 됐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데이터하고는 다른 얘기고 지금 전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싸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전세 대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당분간은 이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요. 값이 오르는 거는 이유가 매물이 뚝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게 7월 말이었으니까 7월하고 8월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효과가 극명하게 나오는데 7월에 비해서 8월이 매물이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이게 앞으로는 그러면 좀 나아지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가 이렇게 매물이 실종된 거는 한 가지, 두 가지 이유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23번의 전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을 냈거든요. 종합적으로 톱니바퀴 물리듯이 물려가지고 오늘의 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전세가 값이 뛰는 거는 공급이 주는데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줄면은 값이 뛰지 않고 백일 재간이 없습니다. 공급이 기존 전세 매물도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새 집을 지어서 나오는 신규 전세 매물이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기존의 전세 매물이 왜 들어갔냐? 임대차 3법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임대차 3법은 이런 효과를 낸다고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우리 말을 안 들으신 거죠.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전세 매물을 실종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홍남기 사례에서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어요.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계속 실거주 요건을 요렇게 강화하고 저렇게 강화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강화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이 돼서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다. 실거주 요건을 이렇게 강화하면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 매물을 더 이상 내놓을 수가 없고 그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나와 있던 매물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요건이 맞물려서 여러 정책에 군데군데 들어있는 실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차 3법, 이게 기존 매물을 줄어들게 하는 거죠. 그럼 신규 매물은 왜 안 나오냐?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단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새 집이 전세로 나오던 게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 집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전세 매물도 감소를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문정부 23번의 대책이 전세 공급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감소를 시키고 전세를 살겠다는 수요는 있는 대로 늘려놓으니까 전세값이 안 뛸 재간이 없는 거죠.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을 늘려야죠. 경제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오르는 거고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이 늘어나면 값은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 호 공급, 200만 호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공급이 되니까 그렇게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일 많이 뛴 때가 언제냐?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매일 말은 하는데 정책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만 하잖아요. 자기들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틀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주택 개수, 전국에 있는 가구 수 대충 비슷하니까 그게 주택 보급률이 100이 됐다. 이 주장인데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지어진 그 낡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집이 숫자만 많이 있다고 공급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공급을 많이 해야 집값은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져야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죠. 주택 문제에 관련해서는 서울이 가장 문제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지금 죽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서울이 어떻게 앞으로 변해야 될지. 근데 서울은 왜 그렇게 됐냐? 서울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새 집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서울이라는 곳은 이미 사람이 빼곡하게 살기 때문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개발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또 고도성장기에 그때
대량으로 공급했던 주택이 이미 수명을 다해서 이 집들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난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을 사실상 가로막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면 이제 제일 첫 단계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민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수년의 고생 끝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아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오셔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받아 놓은 거를 직권으로 해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에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한 400개 이상 해제가 됐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400개면요 어마어마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었던 거를 가로막은 거예요. 정비구역 하나에 뭐 아주 크게는 10,000세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작게는 뭐 몇백 세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400개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겠어요. 그동안 이 400개를 막지만 않았고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모든 요건을 갖춰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것들을 가로막지만 않았더라도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히 됐을 겁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이 문정부의 또 부동산 정책도 가미가 돼서 주택 대란을 가져오는데 합세를 한 건 맞지만 박원순 시장의 지난 서울 10년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요건을 갖춰온 것을 무리하게 과도하게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날개를 달아줘야죠.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집값이 안정이 돼서 서민들이 허리가 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혜훈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